자, 제가 사진을 앞에 올렸는데요. 이거 뭐냐 하면 물바구미 피해입니다. 자, 한번 비춰보겠습니다. 물바구미라고 하는데요. 얘 한번 보십시오. 쭉 줄이가 있죠. 하얀 줄이가 있는 것은요.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 주변에 야산이 있습니다. 야산에 얘들이 바구미 성충이 월동을 하고요. 이양을 하고 나면 얘들이 이리로 날라옵니다. 그래서 알을 설고요. 이 깔아먹은 것은 성충이 깔아먹은 거고요. 그래서 이 친환경 재배를 하지 않는 일반 그 화학 농법을 하시는 경우에는 약재를 살포해 버리면 되는데요. 친환경 재배를 할 경우는 상당히 관리가 힘듭니다.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인근의 야산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거 불가하죠. 그 다음에 그렇게 그게 불가하다면 이 논두렁 있잖아요. 이 풀부터 우선에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. 일반적으로 주변 정리에 관한 얘기고요. 그럼 평야지는 훨씬 발생이 적겠죠. 자, 그 다음 두 번째는요. 이게 친환경을 하더라도 원래 친환경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약재도 살포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종자 침지할 때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종자 소독도 약재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 유목일 때 약재 살포를 살짝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. 다 걸립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? 이 해결책은 이렇습니다. 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생긴 얼굴이지만 이 새벽에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. 자,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일단 주변 정리가 가장 핵심이고요. 그 다음에 주변 정리가 끝났으면요, 이양 시기를 관행농법 하는 것보다 좀 빨리 하시든지 늦게 하시는 거. 예, 어령 같은 경우에 여기라고 가정하면요, 5월 중순이나 6월 한 15일경에 이양을 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, 얘들이 비례하는 게 6월 초에 보통 비례를 합니다. 보니까 논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얘들이 왔다가 가든지 못 옵니다. 그러면 먼저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? 먼저 심어 놓은 곳에 가게 됩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자랐잖아요. 그러니까 5월 한 15일경에 이양을 했다. 그럼 6월 초에 하면은 얘들이 활착을 합니다.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얘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. 먹더라도 조금밖에 흔적이 안 남습니다. 그래서 유리한 거죠. 여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. 그 다음에 간단 관계 물떼기 있지 않습니까? 물을 떼는 거죠. 그 물을 어떻게 떼느냐? 물을 안 떼주면 자동으로 떼집니다. 그러면 잡초 발생은 어떻게 하느냐? 그게 문제입니다. 해결 방법이 없죠. 우렁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왕우렁입니다. 일반 우리 토종 우렁이는요,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또 얘들은 새끼를 놓지만 왕우렁이는 핑크빛 알을 놓습니다. 그래서 전혀 종이 다릅니다.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요. 왕우렁이는 좀 얘기 나왔으니까 월동을 합니다. 과거에는 월동 못하는 줄 알고 그 논에다 뿌렸는데 잡초 방지하기 위해서, 아니 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따뜻하잖아요. 월동이 돼 버리니까 모를 심었는데 모를 다 깔아 먹어 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이제 왕우렁이를 어떻게 투입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면, 그런 데는 지폐를 투입하셔야 됩니다. 지폐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투입을 해 놓으시면요,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, 또 가을이 되기 전에 이제 여름에 이 일이 끝나잖아요. 7월 한 중순 되면은 얘들이 일을 다 합니다. 더 이상 이제 풀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. 이때는 수거가 필요합니다. 그럼 수거는 어떻게 하느냐? 배수로 있잖아요. 저기 한번 비춰보겠습니다. 자, 끝에 한번 가볼게요. 저기 배수로 있죠. 저기 배수구에다가 망을 쳐 놓습니다. 수거 망을 쳐 놓으면요, 얘들이 저기서 다 걸립니다.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해서 사료로 쓴다든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사료는 누구한테 주느냐? 닭한테 주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. 그래서 가금류 이런 애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, 다시 본론으로 딱 와서 설명을 드리면요, 그러면 이 얘들을 바구미를 어떻게 방지를 할 거냐? 그러니까 이제 물을 얕게 된다든지 간단 관계 걸러대기를 해버리면 얘들을 방지가 되는데, 친환경 재배에서는 문제가 된다.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지금 친환경 제재가 있습니다. 그 님 추출물이라든지 멀구슬 그 나무 액 같은 걸 활용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
독성을 지닌 그 나무하고 그리고 또 제충국 있잖아요. 제충국이 님이죠. 님 추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이 친환경 제재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이걸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뭐냐를 한번 찾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멕시코하고 축구가 열리는데요. 월드컵 축구 10시에 시작됩니다만 들판에 나와서 배를 관찰하고 또 지금 바구미가 발생을 했다.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, 그리고 결조보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논두렁 이 부분도 앞으로는 상당히 큰 대책이 필요가 됩니다. 그리고 저기 물이 보시면 제가 비춰볼게요. 저쪽에 이제 관계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소위 물이 들어오고 있죠. 쫄쫄쫄쫄 저렇게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. 한 번에 괄괄괄괄 하면 저 주변은요 완전히 다 썰어버립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, 저 주변에는 온도가 지금 들어오는 물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요 냉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쫄쫄쫄쫄 저렇게 지속적으로 해 놓으시고 한 저녁 9시 이후에는 물을 관계를 안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수온이 낮기 때문이죠. 밤 되면요. 그리고 아침에도 10시 이후에 관계수를 유입시켜야 됩니다. 그 기창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, 그래서 IoT를 활용한 소위 요즘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 저기 있잖아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기도 있고요. 저기 보시면 완전 자동화 시스템 돼 있죠. 25배 중과입니다. 저거 문비에서 만든 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런 걸 해 놓으시면 이 필지 전체 있잖아요. 이 들판 전체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이 조금 다운될 겁니다. 그러면 저거 하나만 위에 설치해 놔도 논 3개, 4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되겠습니다. 요즘 들판에 나와 가지고 힘들게 밤에 끄고 아침에 넣고 이렇게 할 여력이 안 됩니다.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쉬고 이렇게 쉬고요. 그리고 젊은 분들은 또 이 물 관리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. 대충 해놓고 그냥 소위 물감독이라고 계시죠.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총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들판 전체가 고품질 쌀, 또 병해충 적게 걸린 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IoT를 활용한 물관리법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중간낙수도 하고요. 또 물떼기, 간단관계, 또 얕게 걸러대기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 IoT를 활용한 자동화 물관리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저희 여기 보이는 챔버들은 뭐냐 하면 실제 우리 논에서 배를 재배했을 때 생육 시기별로 그리고 물 관리 방법에 따라서 또는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하고 저쪽 한 10m 건너편에 하고는 차이점이, 여기는 이제 물 로타리를 친 거고요. 저쪽은 마른 로타리, 마른 서래를 한 겁니다. 이렇게 했을 때 메탄 발생량을 비교를 하는 그러한 시험이 되겠고요. 그리고 물을 몇 주간 빼느냐, 중간 낙수를 에 따라서 이제 메탄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결론은요, 마른 서래를 한 것이 배수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메탄 발생이 줄어들고요. 물로타를 치면은 메탄 발생이 많습니다. 그리고 병도 좀 많이 걸리죠. 그리고 이제 중간낙수를 2주 정도까지 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. 저기 블랙버드가 새들이 날아갑니다. 미국에서는 검은새는 무조건 블랙버드입니다. 다른 이름 없습니다. 자, 어쨌든 2주간 중간낙수한 것이 가장 좋은데요. 그러면 상시담수 계속 물 대에 놓는 과거 방법은 어떠냐? 그게 최악입니다. 그래서 물에 관해서 너무 우리 어르신들이 애착이 많으신데 그 애착심을 버리셔야 됩니다. 자, 그렇게 하시고 3주는 그럼 어떠냐?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. 이 3주간의 따뜻한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약간 추운 지방이 있잖아요. 북부 지방에는 그때는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고 유수 분화 형성이 되는 시기라서요.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따뜻한 지방에는 3주간 중간 낙수를 해도 수량에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까지 드려봅니다.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? 얕게 대기, 물을 한 3, 4cm 얕게 대는 방법이 있고요. 아니면 얕게 걸러대기, 4cm까지 물을 대고 그 다음에
한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물을 떼주는 그러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메탄 발생도 적고 미질의 차이도 적습니다. 어쨌든 그런 물을 언제 떼느냐,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물은 지속적으로 계속 수확 한 일주일 전까지 물을 떼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요. 여기는 배수가 잘 되는, 물이 잘 빠지는 곳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.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게 알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. 자, 여기 보시면요, 포충기라는 게 있어요. 포충기. 이게 바구미 있잖아요. 얘들 포충, 그러니까 포획할, 물, 충을 포획한다는 겁니다. 이 포충기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거 해놨죠, 그죠? 친환경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뭐 많이 있죠. 청개구리도 있네. 개구리는 줄에 하면 안 되는데, 개구리가 좀 여기 있어 올라가서 좀 빠졌네.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개구리는 살려줘야 됩니다. 제가 오늘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개구리 살리기 작전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